최근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선퇴사 후에 이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재직하면서 이직을 하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는 게 더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찾아보면 되게 재직 중에 환승 이직을 하는 게 여러모로 더 유리하다라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회사 생활이라던가 지금 회사의 분위기, 조직 문화,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시는 거겠죠. 그럼 오늘은 과연 선퇴사 후에 이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어떤 솔루션을 드리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퇴사하고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명확한 장점이 있죠. 시간이에요. 이제 재직 중에 여러분이 이직을 하신다라고 하면 계속 반차를 쓰셔야겠죠. 네, 이직을 마음먹었다라고 하시면은 이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좀 마음이 떠나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다른 회사들에 많이 지원을 하셨을 텐데 그때마다 사실 반차를 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되게 면접과 서류와 면접을 잘 보셔서 한 번에 합격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시겠죠. 만약에 내 합격률이 10%라고 한다면 최소한 10군데 회사에 지원을 하시고 3군데 회사의 면접은 보셔야 될 거예요. 그 3군데마다 2차례, 3차례, 두세 차례 이렇게 면접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마다 사실 반차를 쓰시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근을 계속 많이 하는 경우에도 준비하시는 게 쉽지 않죠. 또 되게 번아웃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일단 모르겠고 한 2, 3개월 내가 쉼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 후에 좀 리프레시하고 내가 이직을 준비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이제 선퇴사 후에 이직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다수이실 겁니다. 장점은 명확하고요. 단점의 경우에도 사실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희석됐어요. 일례로 예전에는 퇴사하고 6개월, 1년이 지나면 정말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 이제 구직 기간에 대한, 이제 공백 기간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한 어렵사리 합격이 됐다라고 해도 연봉 협상력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헤드헌팅을 한 6, 7년 전에 할 때만 해도 이제 구직자분이 이직을 하시면은 그냥 100만원, 200만원 연봉을 더 올려주는 수준에서 협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회사에서도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물고기라고 해볼게요. 이제 회사라는 어항 안에 있습니다. 회사라는 어항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어쨌든 그 어항 안에서 사는 거죠. 다른 어항으로, 다른 회사로 옮겨지기 전까지요. 근데 구직 중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집에 돈이 많지 않은 이상, 정말 본인의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5개월, 6개월 동안 물 밖에 나와서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합격도 많이 못했을 테고, 아니면 정말 회사를 오랫동안 봤을 테고,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의 오퍼라고 해도 분명 물 거다. 연봉 협상은 제가 그 전에 등가 교환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오퍼, 요 정도만 줘도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악용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되게 좀 잘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봐도 구직 중인 분들이어도 최소한 2, 300이라도 올려서 반영을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공백기도 되게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정말 공백 기간이 1년 이상 긴 경우에도 오히려 그 정도 잘 리프레시 되신 후에 더 좋은 직장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신 경우도 드물지만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제 후배 같은 경우에도 3년을 쉰 후배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스타트업 씬으로 가서 지금은 정말 모두가 아는 회사에 다시 또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게 약간 본인의 경력이 디벨롭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계는 말 그대로 숫자고 통계잖아요. 각자의 삶과 각자의 영역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선퇴사 후 이직의 명확한 장점과 그리고 단점, 그 부분도 조금 희석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결론은 이왕이면 재직 중에 환승 이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만약에 퇴사를 하고 이제 이직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처음 한 달은 아마 되게 공격적으로 면접을 보시고 이력서를 쓰시고 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제 1, 2주는 리프레시 시간을 가지실 것 같아요. 여행이든
잠깐 정리의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 써볼까 하고 이력서 써보는데 이게 뭐 면접이 많이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작년처럼 또 예상되는 올해처럼 경기가 되게 어려울 때는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속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내가 만약에 잡았던 기간이 만약에 5개월이다, 6개월이다. 그 후에 내가 이직할 걸로 생각을 했다. 근데 그 기간이 다가올수록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압박감이 되게 다르게 다가오실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왜 계속 취업이 안 되지? 왜 계속 어렵지? 면접은 보는데 계속 문제가 뭐지? 그런 것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구직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직에는 결국 경력의 연속성이 또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경력의 연속성이 지금 하던 업무에서 계속 착착착 쌓아나가야지 연봉 협상력도 생기고 이제 경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공백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소명하셔야 되는 부분들, 이거에 대한 우려를 면접에서든 현업에서든 이 우려를 풀어주시는 일들을 계속 질문들을 계속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위축되는 부분이 있고 계속 스스로 위축되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면접에서는 저는 결국 좀 기세,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계속 제가 지는 게임을 먼저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연봉 협상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업에서 이제 연봉 협상은 앞서 등가 교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처음 연봉을 제안을 해줬을 때 만약에 내가 재직 중이라고 하면 나한테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회사에 그대로 있는 경우 아니면은 이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응당 그런 지원자의 리스크 해증 부분이나 이분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직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도전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리스크를 지고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새로운 조직에서 새롭게 적응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이제 연봉 인상률을 제안을 해주거든요. 그게 뭐 10% 내외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그 이하이든 어쨌든 양쪽 다 손해보지 않는 결정 내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주게 되는데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 또 제가 앞서 트렌드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것을 또 악용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연봉을 다운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셉트 하던가 아니면 이걸 놓아야 돼요. 그러면 또 고민이 되시겠죠. 이직 프로세스를 다시 밟아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재직하시는 중에 이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컨설팅하는 분들 가운데도 되게 여러 케이스들이 있으세요. 퇴사하고 한 달 만에 감사하게 이렇게 채용이 되셨는데 지금 회사 들어와 보니까 너무 기대했던 바 다른 거예요. 이제 면접 볼 때는 내가 입사하고 싶어하는 기업이고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은 기업인데 근데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도 없고 훨씬 더 주먹구구식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단 입사하시기 전에 충분히 숙고해 보시고 입사를 하셨을 거고 그 가운데 그 회사에 입사하시면서 연봉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자 했던 내가 얻고자 했던 이제 커리어의 목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목표를 얻으실 때까지는 저는 되도록이면 재직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정말 내가 입사했던 거와 다른 업무를 부여받았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이런 사업 확장이라던가 이런 기회 때문에 채용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달랐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계약 위반처럼 해서 이렇게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나는 이 회사에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런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이직을 다시 시도합니다. 이거는 면접에서 또 다른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재직 중에 그렇게 도전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켜고 제가 구독자분께서 물어보신 거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후에도 이제 혹시 궁금하신 것들 저한테 질문으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컨텐츠 스케줄에 맞게 또는 그것보다도 앞서서 좀 더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월, 3월이면 여러 공고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분명 잘 되실 겁니다. 네, 이직의 정석 정구철입니다. 감사합니다.